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달의 모양 변화와 달의 운동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달의 위상입니다. 달의 위상. 자,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하면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이런 달의 모양을 달의 위상이라고 하는데요. 달은 태양빛을 반사를 해내잖아. 이 빛이 반사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의 모양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달의 위상은 지구와 달과 태양 사이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변해 보이게 됩니다. 자, 우선 음력 1일부터 살펴볼게요. 자, 음력 1일. 음력 1일은 지구랑 달이랑 태양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위치하게 돼요. 그러면 달이 태양이랑 지구 사이에 끼게 되는 거죠. 자, 요때는 태양빛이 어디만 비쳐? 달의 뒤통수만 비쳐. 그래서 달의 앞부분은 지구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이 까맣게 보이는 거죠. 요때가 사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위치는 지구랑 달이랑 태양의 위치에 와 있을 때 달이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요때를 사기라고 합니다. 자, 달이 공전해서 달이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해서 여기 위치에 왔을 때를 볼까요? 자, 여기 위치에 왔을 때를 보면 음력 7일에서 8일경이 돼요. 자, 요때가 되면 달이 달, 지구, 태양이 자, 음력 1일에는 지구, 달, 태양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위치하게 돼요. 그러면 달이 지구랑 태양 사이에 끼게 되죠. 이때는 태양빛이 달의 뒷면만 비추게 돼요. 그래서 달의 앞부분은 비추지 않으니까 지구에서 달이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게 됩니다. 요때를 사기라고 해요. 자, 하루하루 지나서 이제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해서 여기 위치까지 왔어요. 여기 위치까지. 이때가 7일에서 8일 정도 되는 때예요. 자, 음력 7일에서 8일 정도가 되면 지구랑 달이랑 태양이 어때요? 90도 각도를 이루게 되죠. 그러면 달의 오른쪽 부분이 태양빛에 이제 빛을 받게 돼서 우리 지구에는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반달로 보이게 돼요. 이런 반달을 상현달이라고 합니다. 자, 달이 또 공전해서 음력 15일경이 됐어요. 자, 이렇게 이동해서 15일경이 되면 자, 이때는 태양, 지구, 달 이렇게 위치가 되는 거죠. 태양, 지구, 달. 그러면 달의 앞면이 모두 태양빛을 받는 거지. 다 받게 되니까 우리가 달의 앞부분을 모두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달로 보이게 되는데 요때를 뭐라고 하냐면 망이라고 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망의 위치에서 이렇게 하얀 달의 위치로 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요때는 시간이 갔을 테니까 며칠이겠어요? 음력으로 22일에서 23일경이 되고요. 이때는 지구랑 달이랑 태양의 위치가 마찬가지로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태양빛이 달의 왼쪽을 비추게 돼요. 자, 지구에서 봤을 때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실험을 해보면 이해가 되니까 이 그림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수업 시간에 탐구 실험을 해보고 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달의 왼쪽 부분을 비추니까 이때는 달의 모양이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하얀 달로 보이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사귈 때죠. 자, 여기는 상현. 그리고 여기가 보름. 다시 하현으로 왔다가 다시 사기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태양의 위치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양이랑 달이랑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가 음력으로 1일. 그래서 사기에 해당하는 날짜고요. 달이 공전해서 이 위치로 왔을 때는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의 오른쪽 부분이 지구에서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라고? 상현달이라고. 상현. 자, 더 와서 태양이랑 지구랑 달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게 되면 태양빛이 달의 앞면을 모두 비추죠. 이때는 보름 혹은 망이라고 하고요. 망이라고 하고 음력으로 15일경이 됩니다. 자, 조금 더 와서 하얀 달로 왔어요. 이때는 태양이 달의 어느 부분을 비춰요? 왼쪽 부분을 비추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하연이 됩니다.
자, 사실 책에는 없지만 조금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쌤이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달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은 어떻게 달의 관측 팁인데 시간은 어떻게 정하냐면 태양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해요. 즉 이제 금음 달이 모양이 사귈 때는 태양이랑 달이 함께 떴다가 같이 져요. 근데 보름 때는 어떠냐면 태양이 뜰 때 그러니까 태양이 질 때 달이 떠요. 그리고 태양이 떠오를 때 달이 져요. 그러니까 태양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해야 달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관측자 머리 꼭대기에 있을 때가 남중 시간이에요. 그리고 천체는 어디서 움직인다고?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간 다음에 서쪽으로 움직인다고. 자, 달이 뜨는 시간이랑 관측 가능한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관측 가능한 시간이라고 하면 해가 진 시간, 그러니까 해가 없는 시간만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달은 사실 낮에도 떠 있고 우리가 낮에도 달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낮에 달 본 적 있죠? 그리고 낮에 보이는 달은 밤에 보이는 달이랑 색깔이 약간 달라요. 자, 그 이유는 쌤이 뒤에 가서 설명을 해주고 지금은 내용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태양, 요 동그란 게 지구, 여기 또 큰 동그라미가 달의 공전 궤도예요. 자, 지구랑 태양 사이에 달이 여기 있을 때는 어떤 위치? 달이 안 보인다 그랬죠. 요때는 삭. 음력으로 언제? 1일이에요. 자, 달이 뜨는 것이 동쪽, 남중 시간은 남쪽, 지는 곳은 서쪽이죠. 자, 사귈 때는 언제 뜨냐면 태양이랑 같이 뜬다 그랬잖아. 그래서 일출 시간이랑 똑같아요. 일출 시간에 떠서 정오 시간에 딱 남쪽에 오고 태양이 질 때 같이 져요. 일몰 시간에 같이 져버려. 그러면 우리가 밤에 달을 볼 수 있어요, 없어? 볼 수 없지. 우리가 태양이랑 같이 떴다 같이 져버리니까 볼 수가 없어요. 자, 근데 태양이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요 위치에 왔어. 이 위치에 오게 되면 이때는 언제라고? 상현달일 때라고. 자, 상현은 음력으로 언제예요? 7일에서 8일에 해당하죠. 자, 이때는 언제 뜨냐면 요거보다 12시간 후에 뜨는 거예요. 사귈 때보다 12시간 후에. 그래서 정오 때 떴다가 태양이 질 때쯤 일몰 때 딱 남쪽에 오는 거야. 그리고 한밤중이 되면 같이 져버려. 한밤중에 달이 져버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해가 졌을 때부터 볼 수 있겠죠. 일몰부터 언제까지? 자정까지 우리가 달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상현달의 위치에서 조금 더 공전해서 이렇게 왔을 때 여기는 언제예요? 보름이죠. 태양이랑 지구랑 달이 이렇게 위치해 있을 때 이때는 음력으로 15일경이에요. 이때는 태양이 지면 달이 뜬다 그랬죠. 그럼 태양이 졌을 때 달이 뜨니까 일몰 때 달이 떴다가 자정일 때 딱 남쪽에 왔다가 태양이 뜰 때쯤 달이 지겠죠. 그럼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어요? 밤새도록 볼 수 있죠. 밤중 내내 달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름에서 조금 더 와서 하얀달로 왔을 때를 볼까요? 이때는 이쪽. 지구에서 봤을 때 이쪽 면이 달이 보이는 거야. 이쪽은 하연에 해당하는 달이고 이때 날짜는 음력으로 22일에서 23일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언제 이제 달이 뜨냐면 자, 요 시간보다 12시간 이후. 자, 일몰에서 12시간 이후가 아니라 6시간 이후. 자, 일몰에서 6시간 이후니까 자정에 떠서 자, 태양이 뜰 때쯤 딱 남쪽에 왔다가 다시 정오 때 그러니까 달이 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자정부터 일출 시간이겠죠. 자정부터 일출 시간에 우리가 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잠깐 앞에서 쌤이 얘기했던 낮에 보이는 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사실 밤에 뜬 달은 밤에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낮에도 보이죠. 근데 밤이랑 낮에 달의 색깔이 달라요. 밤에는 약간 노랗게 보이는 반면에 낮에는 하얗게 보여요. 자, 달에 반사된 이제 태양빛이 통과하는 대기의 두께에 따라서 이제 달의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데 달의 고도가 높으면 하얗게, 달의 고도가 낮으면 노랗게 혹은 붉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낮에 뜬 달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달이 상현달이랑 하현달일 때 가장 잘 관찰할 수가 있고요. 보름 때는 해가 지는 시간에 달이 떠오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자, 상현이랑 하현일 때 제일 잘 관찰되는 이유는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나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상현달이랑 하현달이 남중하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달의 모양이 지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의 위상 변화는 바닷물의 높이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석 간만의 차가 달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달의 위상 변화는 이제 자, 위에 있는 사진부터 볼까요? 자, 여기랑 여기. 이때가 썰물 때일 테고 이때가 밀물 때일 때겠죠. 자, 썰물이랑 밀물이 나타난 현상을 바로 조석이라고 합니다. 자, 요 사진. 이 사진 멋있죠? 이 사진이 어디냐면 프랑스의 몽생 미셸 수도원이라고 해요. 성공의 섬 라퓨타의 이제 모티브가 된 곳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여기는 조석간만의 차가 되게 커서 유명하대요. 자, 밀물대의 모습이고요. 썰물대의 모습이 이래요. 자, 썰물대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해수면이 되게 낮네요. 자, 이제 조석에 의한 바닷물의 이동을 조류라고 하고요. 자, 밀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때를 만조,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가장 낮아지는 때를 간조라고 해요. 그리고 만조와 간조는 뭐 때문에? 달과 지구 사이의 인력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밀물대를 뭐라 그러죠? 만조. 썰물대를 간조라고 하죠. 자, 만조와 간조 사이의 높이 해수면 차를 조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차가 한 달 중에 가장 클 때를 살이라고 하고요. 가장 작을 때를 조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달의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이 사기랑 망일 때, 그러니까 조차가 클 때는 살이라고 하고 조차가 작을 때 조금이라고 한다 그랬죠. 네, 사기랑 망일 때는 조차가 커요. 반면에 상현이랑 하현일 때는 조차가 작아요. 그래서 한 달 중에 조차가 클 때를 살이라고 하고 이처럼 만조랑 간조의 높이 차가 크게 나죠. 이때는 달의 위치가 여기랑 여기가 삭, 여기가 망이 되겠죠. 자, 조금일 때는 한 달 중 조차가 작을 때, 이렇게 작을 때, 이때는 달의 모양이 하현이거나 상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7일에서 8일은 조금, 22일에서 23일도 조금, 15일이랑 30일 혹은 1일이 금음이 되니까 이때는 조차가 큰 살이가 됩니다. 자, 이처럼 달이 우리 삶이랑 참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네요. 그쵸? 자, 이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의 위상을 찾는 거예요. 달이 태양이랑 같은 위치에 있어서 보이지 않을 때를 뭐라 그래요? 사기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달이 태양 반대편에 위치해서 보름달로 보일 때를 뭐라 그래요? 망. 자, 사기랑 망 사이에 위치해서 오른쪽 반달로 보일 때는 상현, 왼쪽 반달로 보일 때는 하현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달의 위상을 복습하고 수업 시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